네,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프로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야, 오늘 날씨가 막 기가 막힙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기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나게 또 어제 덥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 조심하시면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 같네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캐리비안 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 남부, 이 남동쪽으로 해가지고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텍사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캐리비안 해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 바다가 조금 이렇게 또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1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커지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카테고리 4가 될 것 같다. 가장 강력한 게 이 카테고리 5라고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거에서 한 단계 낮은 카테고리 4 허리케인이 돼가지고 이름은 이제 베릴이라고 이렇게 또 지었다고 합니다. 이 베릴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조만간 캐리비안 헤드를 이렇게 또 강타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허리케인이 어디로 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영향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고 있는 등 이 허리케인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허리케인 영향권에 있는 이 캐리비안 해에 있는 그러신 분들은 이 허리케인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항상 여기 미국의 남부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부지역이 허리케인이 매년 이렇게 또 찾아오다 보니까 항상 이런 뉴스들이 매년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 허리케인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잘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핸드폰에 좀 이제 대피를 하라라고 이렇게 뜬다고 하면은 빨리 대피를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TV 토론회를 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뉴저지주에 가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유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클레임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TV 토론회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디사이드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찍을지 아직 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나를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 TV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한번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목도 좀 이제 쉬고, 그리고 기침도 자주 하고 좀 무기력한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에서는 이것을 진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시 이후에는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4시 이전에는 아주 팔팔하지만 4시 이후에 이렇게 TV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무기력함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백악관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막 사람들이 더 난리를 지금 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그 직이 한 나라를 이렇게 또 책임을 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겠습니까? 이 미국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또 호령을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를 하는 그런 직책인데, 그런데 4시 이후에는 이렇게 비실비실 거린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백악관이 보좌진들이 해명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역풍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0시부터 4시까지는 팔팔하시다. 네, 그런데 4시 이후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비실비실 거리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토론회 때 좀 이제 비실비실한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여풍을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네,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 때려쳐라라고 네,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나이거든요. 네, 나이가 네, 좀 이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 노령화 때문에 네,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을 맡는 데 있어가지고 네, 좀 이제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좀 이제 내려오실 때도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체를 할 그런 후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낸시 펠로시 있지 않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교체를 해야 한다 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하지만 나는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누가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네, 낸시 펠로시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네, 뭐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 네, 나이가 또 너무나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번 TV 토론회 때 좀 이제 너무나 많은 약점들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이 대통령 후보를 빨리 바꿔야 한다 라고 이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질 바이든 여사는 나와가지고 아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하다. 네, 건강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건강 이 검진도 이렇게 또 받았는데 뭐 충분하고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질 바이든 여사는 네, 제발 좀 네, 투표를 해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달라.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엄청나게 거짓말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보지 않았느냐라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감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네, 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네, 이 바이든 대통령 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감싸면서 저번 TV 토론회 때 진실과 거짓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진실을 위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 네,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편을 이렇게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낸시 펠로시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의학계에 이제 종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아마도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디멘시아가 이렇게 또 있는 것 같다. 라고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 인질에게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도 트럼프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려고 누가 그러는데 트럼프 이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트럼프가 잘 사용을 하는 것을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트럼프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78세 이제 조만간 이제 80세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도 이제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둘 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통령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합격이지 않나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80세가 넘으시면서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하신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평균 연령을 본다고 하면은 80세이시거든요. 80세이시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통령을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끝물에 이렇게 또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더 걱정도 되기는 되지만 트럼프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웬만하면은 이제 스텝 다운 좀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공화당 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이렇게 싸그리 합쳐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미국인들 한 60% 정도는, 미국 유권자들의 60%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 이제 스텝 다운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11% 정도는 언디사이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 토론회를 뒤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확실히 우위를 이렇게 선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확실히 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 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확실히 따돌렸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TV 토론의 뒤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범죄자인 이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니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트럼프만 대통령이 안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 민주당의 이 대통령 후보로 누군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카밀라 해리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카밀라 해리스도 존재감이 진짜 엄청나게 없거든요. 인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우위에 있을 것으로는 이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뉴섬 주지사 이 50대이거든요. 나이가 또 굉장히 젊기 때문에 50대인 이 뉴섬 주지사가 또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누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은 좀 이제 너무나 이제 끝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5개월 뒤면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또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트럼프한테는 안 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후보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보니까 지금 분명히 트럼프가 엄청나게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꾸지 말아라. 지금 딱 좋다. 그냥 바이든 대통령 그냥 쭉 해라 라고 공화당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체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바꾼다고는 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이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결정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비실비실거리게 이렇게 또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달쯤에 또 다른 이 TV 토론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양강장제 뭐 커피를 드시거나 레드불을 이렇게 또 드셔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힘차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 13살짜리 이 중학생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8학년짜리 아이가 이 경찰의 총에 사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13살짜리 이 아이를 본다고 하면은 난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3살짜리 남자이 난민이면서 그러면서 뉴욕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이렇게 또 왔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얀마를 보면은 군사 쿠데타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미국 뉴욕에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얀마 난민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강도 사건인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아이들 이 2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막 쫓아가는 이 와중에 정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3살짜리 아이가
총을 이렇게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총을 꺼내 들다 보니까 바로 경찰이 대응 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13살짜리 아이를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총이 그냥 비비탄 총 있지 않습니까? 글럭 17, 이 비비탄 총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은 지금 유급 휴가를 이렇게 또 떠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빼박이죠. 이거는 뭐 전당방위로 이렇게 두게 되면서 이제 경찰은 뭐 별다른 책임을 안 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이제 모두한테 비극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총격 사건 때문에 이 13살짜리 이제 8학년 이 난민, 미얀마 난민이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장난감총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총 절대로 이제 밖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은 다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장난감총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간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총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찰한테 이 장난감총을 이렇게 뽑아든다고요? 요거는 나를 좀 이제 죽여줍소라는 그런 소리나 이렇게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미국에서는 장난감총도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연구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조사를 15년 동안 10만 명한테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병 때문에 이렇게 또 가장 많이 사망을 하는 게 바로 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암이랑 그리고 오버웨이트, 비만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만약에 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뺀다고 하면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그 율이 현저하게 이렇게 또 낮아진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뺀다고 하면은 암 13종에 대해 가지고 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유방암, 뭐 신장암, 난소암, 간암, 췌장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밖에도 이제 수많은 이 암들에 대해 가지고 비만이랑 이제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을 빼야지만 암에 걸려서 이 사망을 하는 이 사망률이 이제 현저히 이렇게 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젬픽 같은 이런 이제 웨이로스 그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은 이제 빨리 살을 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 빨리 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살을 빼야지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살 빼는 것은 필수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오젬픽 같이 이제 한 달에 막 2,000달러씩 이렇게 또 내면서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제 돈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젬픽만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더라도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 이렇게 또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6시간만 먹고, 그리고 이 18시간 안 먹고, 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면은 살이 그냥 막 쪽쪽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7시간을 먹거든요. 7시간을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살이 다시 찌기는 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간헐적 단식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면은 살도 빠지고 건강도 해주고 아주 그냥 일석이조, 삼조, 사조, 오조를 이렇게 또 얻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간헐적 단식 하는 게 진짜 쉽거든요. 그냥 6시간 동안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이 다이어트식만 먹으면서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으면서 6시간만 딱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빨리 자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식욕 같은 거를 좀 이제 멀리 한다고 하면은 살이 진짜 잘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이렇게 또 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요런 뉴스가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어느 여성이 30대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사귀고 있었던 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이 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가 이 전 남자친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전 남자친구가
너가 이제 키가 커졌으면은 나는 너무나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5'5'라고 하거든요. 절대 작은 키는 아닙니다. 한 뭐 168 정도, 뭐 168, 뭐 169 정도나 되는 절대 작은 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키가 좀 이제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 연장 수술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키 연장 수술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거의 17만 달러를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17만 달러를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뼈를 이 허벅지에 있는 그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조금씩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이 수술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5'5'였는데 6'까지 182, 183cm까지 이렇게 키가 이렇게 더 커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에 앉아 있고 자신의 다리를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뭐 쇠에 심지를 이렇게 또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가면서까지 이제 자신의 키를 이렇게 또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키가 커졌다고 합니다. 183, 6'4까지. 아니 여성이 이렇게 키가 크면은 저는 별로이던데 아니 180까지 183까지 이렇게 키를 늘리면서 여기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자신의 허벅지 그 뼈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키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가장 좀 그런 게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뼈를 잘라가지고 늘린다는 게 야 이거를 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30대 여성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키가 커져가지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이 여성이 뭐 SNS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조직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조직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시즈파이어 지금 휴전안을 계속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하마스한테 휴전안을 이렇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마스 측에서는 이 휴전안은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미국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 휴전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이렇게 또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하마스 중간에 이렇게 또 딱 껴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둘 다 좀 고집이 세거든요. 둘 다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자신한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또 키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키재기를 하면 할수록 이 전쟁이 안 끝나면 안 끝날수록 사망자들 수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가자 지구에서는 계속 이 전쟁은 이어져 가고 있다고는 하네요. 참 이 전쟁 너무나 지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 푸틴이 예전에 그 히틀러가 겪었었던 그 어려움에 지금 조만간 이제 봉착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는 아마도 내년 말쯤에는 이 무기들이 거의 다 소진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쯤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무기가 이렇게 또 없는 동이 나다 보니 무기가 이렇게 또 모자르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서방 세계로부터 무기들을 이렇게 또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내년 말쯤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또 뭐 북한에서 뭐 무기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중국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또 계속 전쟁을 잘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이 두 개의 커다란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